사랑 손님과 어머니로 2차십니다. 네, 그래서 이 글을 쓴 작가는 작품하고 작가의 이름을 연결시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네, 그래서 뭐 메밀꽃 필 무렵은 이효석, 그리고 봄봄의 김유정, 뭐 그리고 나왔었죠. 그래서 주요섭 작가님이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1페이지 보시면 선생님이 굵은 글씨로 또 밑줄 그어놓은 것은 항상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꼼꼼히 읽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 주요섭 작가님의 이 사랑 손님과 어머니는 과부가 누군지 아시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안 계시죠. 혼자 이제 사별을 해가지고 돌아가셔서 혼자 딸을 키우고 있는 과부의 사랑 또는 재혼이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오늘날처럼 여자가 혼자 된 여자가 쉽게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건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와 좀 비교해 볼 만한 거리들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페이지 보시면 갈래, 시점, 주제 배경 이런 것들은 중요하니까 지금 자료를 가져와 오셔가지고 확인하시고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뤘기 때문에 통속소설이냐? 그렇지 않다. 특이하게 이 딸아이, 오키라는 6살짜리 딸의 시선으로 그려진 굉장히 순수한 내용이 그려진 순수 소설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1인칭 관찰자 시점,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주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두 남녀, 사랑, 그리고 당시 봉건적 윤리관,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유 어서 오시고 화면 켜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등장 인물들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그리고 이 페이지에 소설의 구성 단계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자주 시험에 나오게 되면 발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은 각각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보시고, 그래서 뭐 사건에는 항상 갈등이 있다고 했어. 소설에는 갈등이 없는 소설은 소설이 될 수가 없어. 어떤 사건과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부딪히는 충돌하는 관계가 있어. 그게 내적 갈등일 수도 있고 외적 갈등일 수도 있지만 그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이 위기고 최고조 절정을 찍는 게 바로 절정 단계고, 그리고 갈등이 해소되는 게 결말이다. 이 부분은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있으셔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 3페이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내용, 이것이 그 구성 5단계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본 줄거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유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화면 켜주시고, 그리고 내용 토파보기요. 이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아유, 지유야, 그 카메라가 너무너무 훤하고 좋다. 웬일이니? 어? 카메라가 깨끗해. 근데 노트북이, 아니, 어. 컴퓨터가 지금 못 써가지고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요. 아, 그래? 근데 드디어 지유의 예쁜 얼굴을 시원하게 지금 볼 수 있네요. 몇 달 만입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좋네요. 네. 자, 그럼 4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한 문단씩 맡기로 했는데, 지금 채민이가 일정이 있어서 못 온 관계로, 어, 첫 번째 단락은 같이 하고, 그 다음 지유, 그 다음에 유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4페이지. 항상 2차 시대가 중요하다고 해서요. 자, 그러면 내용 토파보기에서 첫 번째 문단에 1번이라고 좀 번호를 써주세요. 번호를. 왜냐하면 그 편집하다가 보니까 하나가 중간에 꼭 끼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좀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가 1번, 그 다음에 밑에 일요일에 예배당 가려는 거기가 2번. 지금 이 4페이지는 1번, 2번으로 잘 돼 있어요. 근데 뒷페이지가 다른 게 중간에 끼어 들어왔더라고. 자, 6살 난 오키는 엄마와 외삼촌과 함께 살고 있죠? 여러분. 자, 대답을 잘 하셔야 빨리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1시간 안에 끝냅시다. 네, 70분 하지 말고. 자, 과부가 뭔지 모르는 오키는 자신을 동리 사람들이 과부 딸이라고 부르는 것. 그래서 과부가 딱 뭐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6살 난 오키이기 때문에 과부 딸 자기를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부르니까 아마 그 말은 아버지가 없어서 그리 부르나 보다 혼자 지레짐작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과부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런데 어느 날 큰 외삼촌의 동무이자 돌아가신 아버지의 어릴 적 친구였다는 아저씨가 와. 왜? 사랑에 살기 위해서 오는 거죠. 이제 그 아저씨가 왜 온 줄 아시죠, 여러분? 그 마을에 학교 선생님으로 부임해 오신 거죠. 맞죠? 근데 지금 여기 오키네 집은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사랑채에 그러니까 비어 있어. 그래서 막내 외삼촌 있죠, 중학생. 그 외삼촌이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 방이 이제 크니까, 그래서 그 방에 하숙을 하기 위해서 그 아저씨가 오는데 상당한 인연이 있죠. 큰 외삼촌하고도 친구고 돌아가신 아버지하고도 어릴 적 친구였다. 그러니까 드릴만 하죠. 그죠? 근데 자, 그러면 유주한테 물어보자. 그 막내 외삼촌하고 지금 오시는 그 아빠 친구분,
사랑에 살 아저씨하고는 한 방에서 어떻게 기거했대? 같이 방에서 잔 거야? 아니요. 그럼요. 다른 방, 다른 방에서 살았어요? 아니요. 다른 방이에요? 같은 방이에요? 같은 방인데, 어, 근데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구분이 되어 있다? 문으로. 그 문을 무슨 문이라고 했어? 음, 장지문. 장치. 장지문 어휘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윗방에 이제 아저씨가 살고 아랫방에 이제 삼촌이 사는 거예요. 외삼촌이. 그래서 그 아저씨랑 사랑이 살기 시작해서 오키는 즐거워한다. 사랑채는 뭐고 안채는 뭐예요, 지휘야? 어, 사랑채는 손님, 어, 봤는데? 손님 봤는데 그러니까 안채는 어, 안채 아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래. 그러니까 안채는 그 집안에 어, 그 뭐야 안여자 그 안사람 그러니까 부인이 거처하는 곳이 안채야 그죠? 그리고 사랑채는 남편 그죠? 바깥 양반이 거처하는 곳이 사랑채야. 그러니까 그 사회 활동은 남편이 많이 하죠. 그러면 손님이 누구 손님이 오겠어? 남편 손님이 오겠죠. 그래서 남편은 사랑채에 거처하면서 자기를 찾아온 손님도 거기에서 만나고 대접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유가 말한 사랑채는 손님 접대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뭐예요? 바깥 사람, 남편이 거주하는 곳, 안채는 아녀자 또는 부인이 거처하는 곳. 옛날에는 이렇게 거처를 따로 했어. 그리고 이제 행랑마범, 그래서 뭐 심부름하는 그런 이제 노비 같은 사람 있잖아. 집 일도 봐주고. 그런 거는 행당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확하게는 바깥 남편이 바깥에서 거처하는 곳이 사랑채다. 그곳에 있는 방을 사랑방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도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남편이 자는 곳이죠. 자, 일단 빨리 합시다. 한참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괄호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저씨가 이제 그 사랑에 와서 살기 시작하잖아. 근데 이제 하루는 바깥에 놀러 이제 산책이라도 하러 갔다 오자고 해서 오키랑 같이 아저씨랑 나갔다 들어오는 길이야. 그죠? 한참 후 아저씨가 손목을 잡고 내려오는데 유치원 동무들을 만났습니다. 이 유치원 동무, 오키 유치원 동무들이죠. 그러니까 그 동무들이 뭐라고 해서 옛날에는 친구를 동무라고 얘기를 했어. 오키가 아빠하고 어디 갔다 온다, 응? 하고 한 동무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저씨 손 잡고 오니까 저 사람이 오키 아버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왜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닌데, 아닌데, 아빠인 줄 알고 있으니까, 어머, 아닌데, 하고 얼굴이 빨개진 거죠. 사실이 아니니까. 그때 나는 얼마나 이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 였더라면 하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로 한 번만이라도 아빠하고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겠죠. 왜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유주야? 오키는 누구기 때문에? 과거에 따르기 때문에. 과부의 딸이기 때문이에요? 아빠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아빠가 어, 없어서, 아빠가 없었어. 그것도 태어나기 전에. 그런 음, 사람을 뭐라고 한다 그죠? 오키를 유봉녀? 유봉녀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로 불러보고 싶었어. 한 번만이라도. 그러고 그날 그렇게 아저씨하고 손목을 잡고 골목골목을 지나오는 것이 어찌도 재미가 좋았는지요. 그리고 나는 대문까지 와서 난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면 좋겠다 하고 불쑥 말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기억 니은에서 알 수 있는 오케이 감정이 무엇인가요, 지유야? 음, 뭐예요? 왜 어, 이렇게 좋았어요? 아저씨랑 손잡고 오는 게? 어, 진짜 아빠 같아서. 진짜 아저씨가 아빠 같아서. 그러면 난 아저씨가 아빠라면 좋겠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오키는 아저씨가 누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야. 아빠,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아저씨가 아빠 같은 생각이 들었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오키는 아저씨가 자신의 아빠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아빠를 갖고 싶다라든가, 그죠? 그런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아이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조금 속으로만 생각하면 좋았을 걸. 6살짜리 애니까 입 밖으로 툭 꺼내놓은 거야. 그랬더니 아저씨 반응이 어때요? 얼굴이 빨개졌어. 뭐처럼? 홍당무처럼.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제 오키 말에 굉장히 흔들린 거죠. 그런데 행동을 보니까 아저씨 얼굴만 빨개진 게 아니라 나를 몹시 흔들면서 오키야 하면서 뭐라고 했어?
그런 소리 하면 못 써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도 몹시 떨렸어. 왜 그랬을까요, 유주야? 아저씨 지금 그 말을 듣고 뭐 어떤 감정이라서 이렇게 오케이 그런 말 하면 못 써 얼굴 빨개지고 목소리도 떨리고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흔들려. 마음이 흔들려? 어떻게 흔들려? 뭐 때문에? 그, 오키 아빠가 된다는, 그러니까 이 아저씨도 오케이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 있는 거죠. 그건 누구 때문일까요? 오키 때문일까요? 오키 어머니 때문일까요?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인 걸 뒤에 와서 보면 알겠죠? 결국은 이게 오키의 말로 자기 마음을 들키워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 오키 엄마를 보고 좀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고 이 오키에게도 아빠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또 있었겠죠.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들켜버린 것 같으니까 얼굴이 빨개져 버린 거죠. 그리고 목소리도 떨리고. 근데 입으로는 뭐래? 그래, 오케이야, 내가 그래 줄게가 아니고 그런 말 하면 못 써라고 한 것은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그런 말 하면 못 써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 오케이야,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해도 될 것을. 왜 그랬을까요, 지유야? 그런 말 하면 못 써는 왜 그랬어요? 음, 아버지 친구라서? 아버지 친구라서? 과연? 그럴까요? 과연? 유주는 어떤 생각이에요? 그런 말 하면 못 써라고 했던 이유는? 엄마에게 마음을 들킬까. 엄마가 뭐? 그가 오키 엄마한테 자기의 마음을 들킬까. 들킬까 봐? 그 아저씨는 지금, 오케이, 엄마가 허락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네, 그러면? 어, 지금, 음, 나중에 여러분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아저씨가 이 사랑을 쟁취 못한 것은 오케이, 엄마 때문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네. 이 둘의 사랑이 나중에 좌절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샤워할 때. 유야, 뭐 때문에? 오키 때문에? 오케이 때문에? 오케이가 반대했어요? 아니요. 그럼요. 누가 반대했어요? 누가, 둘이 결혼하면 안 된다고 누가 뜯어놨어? 누가 못하게 했어? 누가 못하게 한 사람은 없죠. 네. 둘이 스스로 포기한 거죠. 그러면 둘이 스스로 포기하게 한 건 무엇이냐고. 유주야. 사회. 어? 사회. 사회, 세상, 당시 사회의 인식이 못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야, 그런 소리 하면 못 써라고 한 거. 지금 이제 빨리 진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바탕을 머릿속에 지금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설명이 길어집니다. 그런 소리 하면 못 써라고 한 것은 당시 사회적인 인식으로는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걸 깔고 있어. 이 둘의 사랑은 당시 사회에서는 잘 용납을 안 한다 이거야. 손가락질을 한다 이거야. 야, 손가락질을 받아도 내가 결혼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손가락질을 하는 세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이 둘의 결합을 인정을 안 해주는 사회야. 당시 사회는. 그럼 뭐라고 해서 당시 사회적 인식으로는 그런 거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오키 엄마를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들켜서 얼굴이 빨개졌고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떨리면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한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둘이 뭐 누가 오키가 막아서고 오키 엄마가 싫다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자, 리을에서 할 수 있는 거. 아저씨가 몹시 성이 난 것처럼 보였다.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오키. 오키 생각이에요. 오키, 여러분, 아저씨가 성이 난 것처럼 보여요, 유주야? 아니요? 성난 건 아니죠. 성난 건 아니야. 딱 봐도. 그러면 이거는 아이의 생각이야. 그래서 아이의 순수한 시선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 순수하다. 또 하나는 아이의 시선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 여러분 정리해야죠. 요거. 아이의 시선이기 때문에 순수하다. 또 뭐다? 이거를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뭐 오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아저씨가 화났나 보다라고 독자들이 생각해요? 독자들은 알죠. 독자들은 알아요. 뭐 우습다. 아이가 아저씨가 성난 거 아닌데 저렇게 성난 것처럼 안 해 하면서 푹 하고 웃음도 나고 오키가 귀엽기도 하고 그리고 아저씨는 그러니까 더 저 오키 엄마를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게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해석은 독자 몫이 되는 거야. 독자마저도 뭐 아저씨 이상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애정 소설로 통속 소설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을 이 모먼텀에서
순수 소설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순수한 시선, 그리고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독자의 몫이다. 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2번으로 갈게요. 2번. 자, 이제 중간에 그 내용은 선생님이 괄호에 넣었어요. 유주가 한번 읽어줘 볼래? 일요일에. 일요일에 예배당을 가려는 오키에게 어느 예배당에 가느냐고 묻던 아저씨가 어쩐 일인지 예배당에 나타난 일도 있었다. 그 후 어느 날 엄마를 골려주려다 벽장 안에서 잠들어 버린 오키는 나중에 자신을 발견하고는 안도의 눈물을 자꾸만 흘리는 엄마에게 미안해서 기쁘게 해줄 생각으로 유치원에서 꽃을 가져다 드린다. 어디서 났냐고 묻는 엄마에게 아저씨가 갖다 주라고 준 것이라고 말해본다. 따주라고 할 것이라 말해버린다. 준을 한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요 이제 스토리가 그 뭐야 사건이 많았어. 뭐 아저씨가 예배당도 따라왔네요. 이 아저씨가 굉장히 오키 엄마를 좋아하고 있는 모습을 곳곳에 숨겨놔. 그렇죠? 그러다가 자기를 기다려줄 줄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항상 엄마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과자 사러 가갖고 그 틈에 이제 오키가 도착을 해서 엄마가 없는 걸 보고 골이 났어. 그래서 이제 몰래 엄마하고 골려주려고 벽장 안에 숨었잖아요. 이 스토리는 이 에피소드는 주요섭 작가의 어릴 적 에피소드를 녹여낸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이제 오키를 잃어버린 줄 알고 이제 엄마가 난리가 났지. 그러다가 벽장 안에서 우는 소리가 나니까 발견하고는 막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 거야. 그래서 막 울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오키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죠.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이제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꽃을 갖다 드렸는데 이 꽃 어디서 났냐고 하니까 아니 유치원 선생님 책상에 있던 거 그냥 마음대로 뽑아왔어요라고 하면 또 엄마가 걱정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저씨가 갖다 준 거라고 이제 거짓말을 해버린 거죠. 근데 엄마는 그거를 거짓말인 줄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아저씨가 준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니 반응 한번 봅시다. 어머니는 지우가 지금 이 부분 담당이네요. 어머니는 무슨 무서운 것을 생각하는 듯이 방안을 휘 한번 둘러보시더니 무슨 무서운 것을 생각하는 듯이 아니 꽃을 아저씨가 줬다는 꽃을 받아들고 이렇게 두려운 듯이 자, 오키가 그런 걸 받아오면 안 돼. 말하는 소리는 몹시 떨렸습니다. 거의 반응이 아저씨하고 반응이 비슷하죠. 어?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막 하면서 목소리가 떨리고 엄마는 그런 걸 받아오면 안 돼. 하면서 목소리가 떨리는 거야. 그러면 거의 같은 이유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나는 꽃을 그렇게도 좋아하는 어머니가 그 이 꽃을 받고 그렇게 성을 낼 줄은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엄마의 반응을 보고 오키는 뭘로 해석했어? 성낸다고 또 해석한 거야. 그냥 오키는 계속해서 어른이 막 목소리 높아지고 그러면 성낸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1, 2의 어머니 행동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지우가 한번 말해볼까요? 왜 엄마는 무서운 것을 보듯이라도 있듯이 막 방안을 휘휘 둘러봤을까요? 어, 이 꽃 누가 줬다고? 그래서 아저씨가 줬대잖아. 그러면 아저씨가 지금 과부인 오키 엄마한테 꽃 준 거 아니야. 그죠? 어. 진짜는 아니지만 실제로 아저씨가 준 거는 아니지만 엄마 입장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막 둘러봤어? 무엇이 무서워서? 사회가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알까 봐.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어머, 저 과부가 어? 자기 정결을 지키거나 이렇게 딸 하나 있는 걸 잘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외간 남자하고 눈 맞아가지고 바람 났나 봐. 이런 어떤 세상의 그 어떤 비난이나 이런 거. 비판을 두려워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다. 얼른 써주시고. 그 다음 2번. 어머니가 이 꽃을 받고 그렇게 성낼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 정서상 아저씨와 사랑은 용납돼, 안 돼? 지금 보니까 안 되는 사회야. 근데 사실은 과부가 제가 재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지금 이때 당시에. 1920년, 30년대. 돼요, 안 돼요? 안 네. 되기는 지난번에 법적으로는 다 됐잖아. 언제라고 했어? 1894년 가보개혁 때. 과거에 재가를 허용하고 노위문서도 소각하고 과거제 폐지하고 이미 그때 됐어. 근데 이 지금 1930년대는 그 시대보다 3, 40년 뒤에 뒤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용인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은 먼저 만들어졌으나 거기에 사람들의 인식은 따라가고 있어, 못 따라가고 있어? 못 따라가고 있어. 옛날 습성을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쉽게 바뀌지 않아. 그래서 지금도 제사 지내죠.
제사 지내는 사람들 있죠. 그죠? 다 안 지내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내기도 하고, 명절도, 명절상도 안 지내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전히 제사상도 차리고, 여전히 차례상 안 차리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가 변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인식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미 법으로는 가보개혁 때 과부는 재혼할 수 있어라고 했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과부가 재혼을 하다니, 에이, 정절을 더럽힌, 네, 문란한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고 사회 정서상 아저씨의 사랑은 용인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 자, 얼른 5페이지로 갑시다. 지우는 정리 잘하더라. 지우는 뭐 글씨가 톤이 엄청 빠르네. 자, 5페이지로 갑시다. 자,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도 성을 내는 걸 보니까 지금 이제 유주 차례예요. 어머니가 그렇게도 성을 내는 것을 보니까 그 꽃을 내가 가져왔다고 그러지 않고 아저씨가 주더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참 잘 되었다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여기서도 뭘 할 수 있어요? 아이의 생각임을 알 수가 있죠. 아유, 내가 야단 맞느니 아저씨가 주더라고 하기를 잘했네. 어머니가 성을 내는 까닭을 나는 모르는 거지만, 성을 낼 바에게는 나에게 내는 것보다 아저씨에게 내는 것이 내게는 나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유주야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음, 그러니까 오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 오키의 생각이. 우습죠? 독자들에게 웃음을 유발시키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 우리 유주는 동의 안 할지 모르지만 선생님 정도 되면은 이제 나이 드는 어른들이 봤을 때는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웃음 포인트야. 그래서 한참 있더니 어머니는 나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오키야 너 이 꽃 얘기 아무 보고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역시 이유는 같겠죠. 그래서 니은이 아직 안 나왔네요. 응? 하고 타일러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응 하고 대답하면서 고개를 여러 번 까딱까딱했다. 그래서 엄마가 이 꽃을 보고 이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줄 알고 오키가 생각했을 때 어머니가 그 꽃을 곧 내버릴 줄로 나는 생각했지만 엄마는 버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꽂아 놓았어. 물병에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시들자 어떻게 해서 그 꽃을 버렸어요? 버리지 않고 시들은 다음에 또 아예 대는 잘라버리고 꽃만은 살짝 말랐잖아. 찬송가 책갈피에 곱게 끼워 두었습니다. 라고 이제 돼 있는 거야. 자, 기억 니은에서 보면 오키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억 니은에서 알 수 있는 것. 지금 엄마의 생각을 오키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못해요? 유주야. 뭐, 못하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생각의 한계성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얘는 아저씨 생각도 잘 알지 못하고 엄마 생각도 알지 못해. 끝에 가서도 그래. 우리 엄마 얼굴이 너무 새파래졌다. 이상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어린아이의 생각의 한계성 이렇게 써주시고요. 첫 번째. 그 다음 유주야 썼어? 어린아이 생각의 한계성. 자, 그 다음에 1번, 2번. 너 이 꽃 얘기하지 말으라고 해서 엄마가 화난 줄 알았는데 이 꽃을 곱게 결국은 마지막에 찬송가 책갈피에 곱게 끼워뒀어. 엄마는 이 꽃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유주야? 음, 하찮게? 소중하게? 이 꽃을 뇌다 버릴 줄 알았는데 꽃병에 꽂았고 시들 때까지 놔뒀다가 결국은 대 잘라버리고 꽃은 또 찬송가 책갈피에 곱게 끼워놨어. 그럼 이 꽃을 어떻게 생각해? 소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한 거죠. 마음은 자기도 보수적이지만 이 꽃만은 소중하게 생각해. 이 꽃이 엄마에게 뭐길래? 뭐지? 아저씨, 아저씨의 마음, 아저씨의 사랑의 징표잖아. 그러니까 이 꽃이 상징하는 것을, 그러니까 꽃, 풍금, 뭐 아버지의 흰옷, 뭐 달걀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마음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도 세상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그 아저씨하고 사랑을 이어가지는 못하더라도 그 마음만은 자기가 버릴 수가 없지. 딱 곱게 끼워 놓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의 마음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다음 3번. 이게 3번이고요. 여번이 3번. 그다음에 밑에 단락이 4번이에요. 제일 아래 5페이지. 엄마가 풍금 타나 보다 거기를 4번이라고 써주세요. 그 꽃 받은 날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오키가 준 것이지만 아저씨가 주었다라고 생각한 엄마는 지금 풍을 타고 있어요. 그 전에는 타지 않았던
풍금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은 지금 동요되고 있는 거야. 이전에는 한 번도 타지 않았던 풍금을 타는 거야. 그래서 얘 놀란 거죠. 엄마가 풍금 타나 보다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서 뛰어들어갔다. 안방에 불도 안 켰어. 지금 근데 화내. 왜 화내요? 보름달이 떠서요. 지금 음력 며칠이거든요. 며칠? 1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달이 낮같이 밝아. 그래서 불도 안 켰는데 그 방안이 어떻게 보이냐면 니은처럼 은빛 같은 흰 달빛이 방 한 절반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한 켠에 풍금이 있고 엄마가 이쁜 엄마가 풍금을 타고 있는데 그 방 안에는 불이 안 켜져 있는데 달이 떠가지고 방 안에 절반 가득 환한 달빛이 들어와 있어. 오키가 봐도 엄마가 너무 고와. 그리고 풍금을 너무 잘 타. 그리고 어때? 노래도 부르는데 자기가 언제 불렀는지 엄마가 노래를 부르는데 풍금을 타는 엄마의 목소리도 너무 고와. 풍금 곡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아름다워. 굉장히 어때요? 이런 표현법을 서정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뒷페이지 보세요. 기억. 엄마가 타는 이 풍금은 무엇을 나타내나? 지금 엄마가 마음이 그 아저씨로 인해서 갈등을 심하게 겪거나 흔들릴 때 이 풍금을 타거든요. 그래서 풍금은 무엇을 나타내는 사물인가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엄마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냥 나타내는 게 아니고 엄마의 내적 갈등을 나타내는 사물이에요. 6페이지, 6페이지, 6페이지 첫째 줄. 풍금은 뭐라고? 엄마의 내적 갈등을 나타내는 사물이다. 6페이지 첫째 줄. 내적 갈등은 뭐예요? 유주야. 안에서 갈등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음. 내 마음이 막, 저 남자하고 도망가 버릴까? 뭐, 말아버릴까? 아, 그러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회냥년이라고 부르겠지? 막 나는 이제 오케이, 엄마는 아니지만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바로 내적 갈등이에요. 그럴 때 풍금을 막 하는 거지. 선생님 큰딸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막 집중이 안 될 때 반드시 공부하기 전에 뭐를 하냐면 집에 있는 피아노를 치고 막 한참 치고 해. 그러면 선생님은 속으로 아니 저것이 시간도 없다면서 공부할 시간도 없다면서 저거 치고 있네.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그러더라고. 공부하기 전에 숨을 가라앉히려고 저걸 피아노를 1시간 정도 뚝 치고 공부를 하면 집중이 잘 된대.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풍금을 치면 가라앉는 거지. 그래서 어머니의 내적 갈등을 나타내는 사물이고요. 그다음 니은 은빛 같은 흰 달빛이 가득 방 안 가득 차 있었다. 뭐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분위기. 이거를 어떤 묘사인가요? 할 때 서정적 묘사라고 해요. 서정적. 메밀 메밀꽃 필 무렵에서도 메밀꽃 핀 하얀 밭에서 막 달빛이 내려오고 뭐 짤랑짤랑 거리는 나귀의 뭐 방울 소리하고 뭐 꽃들 하얀 뭐 밀밭 이런 거 메밀밭 이거 묘사할 때 굉장히 서정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서정적인 묘사.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어머니가 풍금을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지유야? 지금 아저씨한테 꼭 받고 지금 마음이 막 흔들리니까 지금 풍금을 탔거든? 내적 갈등을 나타낸다고 했거든? 근데 이 풍금을 그동안 한 번도 안 탄 이유는 뭐예요? 이 풍금 누가 사준 거야? 아빠가 아빠가 사줬죠. 근데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 한 번도 안 탔죠.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풍금을 타지 않은 이유. 내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서. 뭐, 내적 갈등? 타지 않은 이유. 내적 갈등이 안 일어나서? 내적 갈등이 일어나서? 자, 요즘 뭐예요? 풍금을 한 번도 안 탄 이유. 그리워가지고. 그렇죠. 아버지에 대한 감정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아니, 남편, 이제, 오키 엄마한테는 남편이죠.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때? 마음이 슬퍼. 그리고 이걸 보면 그냥 그리움이 왈칵왈칵 밀려오면서 슬프겠죠. 그죠? 아버지에 대한 감정 때문에 타지 않았던 거예요. 됐죠? 정리됐죠? 그 다음, 6페이지, 어머니는 참으로 이게 5번이에요. 어머니는 참으로 우리 유치원 선생님보다 어쩌고저쩌고 여기가 5번 써주시고 아, 그 노래는 마치도 은시를 타고 별나라에서 내려온 노래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서정적인 표현, 아름다운 묘사, 서정적 묘사다 계속. 목소리는 약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늘게 떨리는 노래소리, 풍금에 가는 소리도 바르르 떠는 듯 했습니다. 지금 목소리도 떨려, 풍금도 떨려, 엄마가 굉장히 뭐하고 있구나, 갈등하고 있구나. 노래소리는 차차 가늘어지더니 마지막에는 사르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이 나를 꼭꼭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얼굴에는 막 뭐가 흘러? 두 눈물이, 두 줄기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막 오키 껴안고 뭐라고 말해? 오키야, 나는 너 어, 하나면 그뿐이다. 라는 거죠. 자, 이 눈물 뭐예요? 눈물. 눈물은 갈등이 매우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죠? 그죠? 풍금은 엄마가 내적 갈등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풍금 소리가 막 바르르 떨리는 것도 굉장히 그게 갈등이 심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아예 그냥 대놓고 딱 나타내는 물질이 있어. 눈물이에요, 눈물. 눈물이 쭉 그런 거죠. 너무 심해, 너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눈물. 그래 놓고 딱 말로, 워딩으로 딱 결판이 오키야 나는 너 하나면 그뿐이다. 그럼 이제 이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 자, 이래서 느낄 수 있는 것. 엄마의 심리는 왜 목소리가 떨렸냐? 왜 목소리가 떨려? 지금 그, 아저씨와의 사랑과 그리고 사회적 인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러죠? 지금 사회적인 그 재혼에 대한 사회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재혼 여인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과 그리고 아저씨와의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 그러니까 떨리고 있죠. 궁금소리도 떨리고 있죠. 그래서 2번, 풍금이 떨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풍금이 엄마의 마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 풍금에 어머니의 마음이 이입됐다 그래. 이입. 내 마음을 여기에 옮겨 실어놨다 이 말이야. 이입됐다. 풍금에 어머니의 마음이 이입되었다. 그리고 오키야 너 하나면 그뿐이다라고 한 것은 뭘 암시하고 있어요, 유주야? 음, 아저씨와 관계를 어떻게 할 거래? 안 할 거래. 포기할 거래. 그죠? 어머니는 아저씨와의 사랑을 결국은 뭐 할 것임을 포기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포기 음, 또는 억누름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아저씨와의 사랑을 포기 또는 억누를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게 5번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 5페이지로 가서 중간이 6번이에요. 걔가 들어와 버렸어, 걔가. 5페이지로 다시 가요. 자, 이런 이제 꽃 가지고 이제 엄마가 굉장히 마음이 흔들렸잖아. 그랬는데 아저씨가 그 사이에 뭘 주냐면 이제 진짜 아저씨가 뭘 줬어. 오케이 편해. 뭘 줬냐면 아저씨가 지난간 밥값이라며 하얀 봉투를 줬어. 봉투를 주니까 이제 오키가 엄마한테 갖다 줬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걸 받아보고는 뭔 다른 얘기가 있을까 봐 막 바들바들 떨더니 봉투를 열어보니까 돈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안심하더니 그 뒤에 뭐가 있어. 그걸 읽어보고는 바들바들 이제 떨린 이후야. 그날 밤이야. 그러니까 아저씨한테서 뭔가 봉투를 받은 날 다음이야. 받은 그날이야. 자, 오키가 한참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엄마가 자고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없는 거야. 그게 지금 두 번째 단락이 6번이에요. 어머니가 자리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는 갑자기 무서워졌다. 근데 엄마가 뭐 하고 있어? 지우야, 이때 엄마가 뭐 하고 있어? 운목을 보니 엄마 뭐 하고 있어? 무엇을 꺼내놓고 있었어? 그 아버지의 옷? 응, 장롱문 안에서 그 묵혀놨던 그 안 버렸나 봐. 자기 남편 옷을. 아버지 옷을 넣어두고 가끔 어머니가 꺼내서 쓸어보시는 그 장롱문이 열려 있고 그 아래 방바닥에는 흰 옷이 한두 개 널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옷이 흰 옷이고 흰 옷이 아버지 옷인데 이 엄마는 아버지에 관한 거는 다 이제 없애버리고 이제 자기 친정 엄마가 막 다 싹 없애버렸다 했잖아. 근데 이제 아버지 옷 몇 개를 놔뒀나 봐. 그래서 보고 싶을 때마다 그 문을 열어서 아버지 옷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남편 대하듯이 이렇게 만져보는 거야. 보고 싶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기억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 어떤 감정 가지고 있어? 아버지에 대해서. 지유야. 아버지를 아직도, 아직도 좋아하는. 아직도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 아직도 많이 그리워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남편은 돌아가셨어. 만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현재 자기 눈앞에 등장한 사람은 누구야? 지유야. 아저씨예요. 아저씨죠, 아저씨. 아저씨 때문에 지금 속이 시원해. 막 갈등이 일어나서 머리가 아파. 갈등이 있죠? 내적 갈등이. 그죠? 그래서 기억에는 돌아가신 자기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는 감정인데, 이 엄마는 왜 이런 그
아버지 옷을 펼쳐서 쓸어보고 있는 것인지, 그 내면 상태는 어떤 것인지, 그걸 말을 해라. 라고 두 번째 나와 있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내적 갈등이 매우 심화되고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은 지금 남편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데 지금 옆에는 아저씨가 등장해가지고, 지금, 남자랑 사랑을 해야 되나, 할 수 있나, 없나, 포기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막 갈등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내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단 뒤쪽에 쭉 가다 보면 나중에 둘이 주기도문을 외우죠. 어머니랑 오키가. 그래가지고 주기도문 아셔요? 교회 다니시나요? 유주? 지우는 교회 안 다녀요? 네. 그럼 주기도문 있대. 거기 보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게 있어. 성부와 성자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마지막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막 이래. 지금 이 어머니는 지금 시험에 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다. 이런 얘기야. 자, 이게 6번입니다. 자, 6페이지 마지막 단락이 7번이에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어, 지금 아버지 옷도 막 쓸어보고 지금 굉장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죠. 그리고 진짜 엄마의 목소리로 들어봅시다. 그 본인의 마음을. 자, 7번. 6페이지 마지막 단락이 7번입니다. 오키야. 오키 아버지는 오키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돌아가셨단다. 뭐라고요? 유봉녀. 오키도 아빠가 없는 건 아니지. 그저 일찍 돌아가셨지. 오키가 이제 아버지를 새로 또 가지면 세상은 뭐를 한대? 욕을 한단다. 지금 당시 사회 인식을 알 수가 있죠. 재혼하는 여자에 대해서 사회상이 욕을 해. 사람들이 욕을 해. 오키 어머니는 뭐라고? 회냥년이라고. 회냥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밑에 써주세요. 회냥년은 역사적인 호란 당시에 생긴 말이라고 했죠. 원래는 환향녀, 돌아올 환, 고향향, 계집녀. 그래서 그 청나라 오랑캐 놈들한테, 떼놈들한테 끌려갔다가, 인질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쟁 피해자야, 일종의. 여자들은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이 노약자이고, 그보다 더 피해를 입는 사람은 여성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아껴주고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떼놈들한테 몸을 버렸을 것이다. 거기 끌려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절을 지키지 못한 여자다. 그러니까 문란한 여자다라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여자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당시 사대부 양반들도 자기 부인이 양반 여자인데도 이혼해달라고 많이 그랬대. 근데 이제 국가에서 어째? 이혼은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결국은 여자애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거죠. 당시 유교 사회에서. 응. 양반 남성들이 자기 부인이 그렇게 피해를 입고 돌아왔으면 품어줄 그게 아니고, 더러운 여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것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성적으로 행실이 문란한 여자를 뜻하는 부정적 의미가 됐어. 그래서 재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딱 이 단어에 녹여놓고 있어. 회냥년. 이러고 세상이 욕을 해. 오키 아버지는 죽었는데 오키는 아버지가 또 하나 생겼대. 참 망측도 하지. 이러고 세상이 욕을 한단다.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죠. 그리 되면 엄마만 욕을 받는 게 아니고 오키는 언제나 오키도 그 딸인 오키도 손가락질 받고 오키는 커서도 시집도 훌륭한데 못 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하게 돼도 에이 그까지 회장년의 딸 이러고 남들이 욕을 한단다. 무섭죠. 그죠? 아무리 잘해도 회장년이라고 욕을 해. 그 딸도 회장년 딸이라고 욕을 해. 그래서 위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당시 사회 인식은 무엇인가요, 유주야? 음, 과부가 뭐 하는 것을 재혼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해? 안 좋게 생각해. 부정적으로 생각해. 과부가 재혼하는 것, 제가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당시 사회 인식을 알 수가 있다. 얼른 써주시고요. 7페이지로 갑시다. 7페이지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게 8번입니다. 8번. 결국은 아저씨가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아저씨한테도 편지를 보내죠. 손수건에다가 달깍달깍 뭔 종이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키는 펴보지 않고 심부름을 잘했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며칠 있다가 막 가보니까 저 아저씨가 가방 싸고 있어. 오키야, 아저씨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서 인형 하나를 주죠. 그리고 이제 아저씨는 가요. 기차 타고. 그 기차 가는 걸 보려고 뒷동산에 엄마랑 손잡고 올라갔다. 그러다 이제 뒷동산에서 내려오자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뭔가 이제 일처리를 하시네요. 자, 이때까지 뚜껑을 늘 열어두었던 풍금 뚜껑을 닫으시고, 거기에 쇠를 채우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위에다가 반지 그릇도 얹어 놓으신다. 자, 이제 이 모습으로 봤을 때 이제 풍금 탈 거야, 안 탈 거야? 안 타려나 봐. 그 말은 내 마음 이제 완전 정리됐어. 완전 닫았어.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제 그럴 일이 없어. 그리고 아저씨에 대한 생각도 정리하겠어. 라는 의미를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기억에서 어머니 행동을 뭐라고 했어? 아저씨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는 모습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쇠라는 것은 뭐냐면 쇠대라고 하죠. 이제 자물쇠를 채우는 거예요, 열쇠. 열쇠를 채워버렸다 이거야. 아저씨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겠다. 그리고는 그 빼빼 마른 꽃송이. 그 꽃송이 이미 이제 저기 말라가지고 빼빼 마른 꽃송이를 그 갈피에서 집어내시더니 찬송가 속에 있었죠. 그것을 아저씨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소중하게 생각했죠. 그러더니 그걸 빼내더니 뭐라고 말해, 급기야. 오케이야. 이거 내다 버려라. 하고 그 마른 꽃을 내게 주었습니다. 역시 뭐 하는 거예요, 유주야? 아저씨의 마음을 정리. 정리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니까. 어머니가 간직한 아저씨의 마음을 상징하죠. 마른 꽃송이는 무엇을 상징하나요?를 써주세요. 마른 꽃송이는 어머니가 간직한 아저씨의 마음인데 그걸 버려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풍금 뚜껑 닫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마른 꽃송이를 내다 버리라고 한 이유 지유야 뭐라고? 아저씨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 마음에서 정리. 그렇죠. 잊어버릴 것이다. 내 마음에서 정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달걀을 사가지고 아저씨 밥상에 올렸는데 아저씨 가셔버렸어. 그 달걀 장수 노파가 또 달걀 사줄 줄 알고 왔어. 그랬더니 인젠 우리 달걀 안 사요. 달걀 먹는 이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 아니 그럼 오키는 입이 아닌가? 달걀 먹는 이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은 달걀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아저, 달걀. 아저씨의 사랑, 아저씨의 사랑이에요. 아저씨에 대한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 그렇죠. 아저씨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인 거죠. 아저씨의 사랑이 아니고 아저씨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죠. 달걀은. 근데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대상도 없으니까 난 그걸 살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맥이 한 푸르치도 없고 그리고 얼굴 표정도 아예 백지장처럼 하얗다 못해 파래졌어. 지금 엄마는 이별의 아픔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있는 거죠,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 엄마가 마음이. 이제 지금 쓰린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1과 2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감정 뭐예요? 엄마 목소리가 맥이 하나도 없고 얼굴이 새파래. 이건 뭐예요? 유주. 조금이라도 더, 한두 살이라도 더 많은 유주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어머니의 마음, 감정. 여기서 공통적으로 뭘 느낄 수 있어? 지금 사랑이 이루어졌어, 깨졌어, 이랬어요. 깨졌어.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이별의 아픔을 직격탄을 맞고 있죠. 그래서 이별의 아픔을 알 수가 있어. 너희들은 아직 그런 때가 안 왔지만 이제 유주도 지유도 살면서 20살, 30살 되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가지고 뭐 시련의 아픔, 이별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유주도 지유도 얼굴이 새파래질 수도 있고 또는 어, 빨개질 수도 있겠지. 마음이 쓰리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이별의 아픔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뭐 오키는 이 어머니의 감정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이제껏 봐온 결과 오키는 어른들의 감정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죠? 아저씨 마음도 몰라, 어머니 마음도 몰라. 그리고 엄마가 저렇게 왜 얼굴이 새파래졌는지 달걀 먹는 이가 없다고 왜 말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고집부리 잘하는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아직 이 아이라 어린아이의 관점이라 한계가 있다. 제대로 알 수가 없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유주가 핵심 체크를 전체를 다 읽어줘 볼래요? 두 줄 두 줄 읽어주시고 두 번째 아니요 세 번째 네 번째를 지우가 해. 자, 유주. 이 작품은 주유섭의 대표작으로 현대소설이자 순수소설이다. 6살 난 오키라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그려진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다. 됐습니다. 자, 지효가 세 번째, 네 번째 읽어주세요. 이 작품에서 다루는 내용은 여성의 재혼에 대한 본관적 윤리관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없는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룸으로써 자칫 통속적 소설로 비칠 수 있는 이 작품은 6살 소녀 오키의 시선으로 묘사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순수하고 예술적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그렇죠.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봉건적 윤리관. 그러니까 봉건적이라는 것은 전통사회에서 내려오던 그 옛 관념으로 이 사랑을 재단을 해. 옛 관념은 뭐예요? 봉건 시대적인 특징이 뭐예요? 어, 남존여비, 신분계급,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자는 정절을 지켜야 되고, 재혼할 수 없고, 뭐 이런 전통적 사고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전통사회의 사고방식으로는 이 재혼에 대해서 부정적이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자, 다음 OX 퀴즈로 갑시다. 자, 첫 번째 유주, 두 번째 지유, 유주, 지유, 유주, 지유,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갑시다. 자, 유주, 8페이지. 네, 읽어요. 음. 이 작품의 전개는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음. 오, 오, 옵니다. 지금 역순행적 과거로 가는 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자, 그 다음 지우. 현진스러운 구어체를 사용해서 독자들에게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다. 어, 오, 오. 천진스러운 구어체라는 것은 말하는 식으로 그대로 있죠. 우리도 아빠 하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생활 언어잖아요. 말하는 식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서 독자들에게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오. 그 다음 3번. 유주. 어린아이 어키가 어른들의 세계를 관찰하며 정서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X. X. 정신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은 전혀 없어요. 정신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 그리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 4번 지우.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가 어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술하는 내용이 재미를 더하고 있다. 오, 뭐 그냥 웃음 포인트가 있다고 했잖아. 너무 어른들의 세계상 뭐 막 다 화났다고 생각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잘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른 뭐 이렇게 다 내용을 그래도 이해하는 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 우스운 귀여운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재미가 있죠. 지금 오키 엄마랑 아저씨는 심각하지만 그죠? 그다음 유주. 어, 어머니의 내적 갈등의 요인은 아니 오키의 5번. 5번이요? 5번. 5번. 이 작품 속 갈등은 아저씨를 두고 오키의 어머니의 갈등이 주로 드러나 있다. X. X죠. 오키 엄마하고 아저씨를 가운데 두고 삼각관계 이런 말인데 그건 말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X. 그다음 6번 지우. 어머니의 내적 갈등의 요인은 오키의 미래에 대한 염려, 아저씨에 대한 사랑과 당시 사회의 봉건적 윤리관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다. 오, 어? 내적 갈등. 이럴까 말까 엄마가 혼자 속으로 많이 그랬죠. 그것은 뭐예요? 지금 오키가 회장열의 딸이라고 욕 얻어먹을까 봐. 또 아저씨 사랑을 당시 사회에서는 손가락질 하니까 그 얘기야. 그래서 그 요인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었죠. 내적 갈등은 자기 혼자서 속으로 갈등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오. 자, 유주가 이제 7번 이거 하면 끝나겠네요. 과, 과부의 재혼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당시 사회의 유교적 인습 봉급적 윤리관은 어머니에게는 외적 갈등의 대상이며 어머니와 아저씨는 그러한 인습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다. X. X? 왜? 이유. 외적 갈등이 아니야. 외적 갈등이 아니야? 음. 외적 갈등은 나와 외부 대상과의 갈등이죠. 그러면 내가 내 사랑을 쟁취하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이라고 했어? 사회 인습, 봉건적 윤리관 때문이죠. 얘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 이뤄. 얘하고 나는 충돌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무슨 갈등이야? 외적 갈등이라고 해. 외적 갈등은 사람과 사람끼리도 갈등할 수 있지만 이런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사회 상황 또는 뭐 이런 봉건적인 체제, 윤리 체제 뭐 이런 거 유교적 인습하고도 갈등을 빚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못 이룰 때 그럴 때 외적 갈등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외적 갈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7번은 별표를 해주시고 외적 갈등의 대상이며 쟤하고는 그리고 아저씨와 어머니는 그런 인습의 희생자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니까 희생된 거 맞죠? 혜택 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7번 같은 경우는 지금 유주는 지금 헷갈렸으니까 별표 해놓고 잘 이해를 하고, 시험에 나왔을 때 잘 고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외적 갈등이다.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 지금 이 작품을 읽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머니가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아저씨하고 이별하게 된 것은 당시 사회적인 어떤 인식 때문에 내 뜻을 이루지 못한 건데, 예를 들면 지금도 그렇죠. 뭐 여자와 여자 간의 사랑, 남자와 남자 간의 사랑. 뭐 예전에는 외국 사람만 만나도 외국인하고 결혼해도 그것도 난리를 쳤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인식이 막 바뀌어가면서 다 받아들이고 아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어쨌든 내가 사회적인 그 당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외적 갈등 때문에 뭔가를 이루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슬프다고 생각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작품을 읽고 들었던 감상 한번 유주, 지우 어, 간단하게라도 들어봅시다. 유주는 이 작품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음, 예를 들면 생각이 잘 안 나면 내가 만약에 오키 엄마라면 이렇게 그 주인공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저런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다 반대해. 부모도 반대하고 세상도 반대하고 막 세상에 막 저 사람하고 살면은 막 욕을 할 바가지로 하는 거야.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그래서 깨졌다면 유주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어떤 음, 마음이 들 것 그 힘들고 같아? 속상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속상하고 막 울고 막 365일 울고만 있을 거야? 물론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 음, 유주는 그래도 받아들이는 편이네. 어, 음, 음. 안 된다면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요. 이런 스타일인가요? 어, 어. 근데 보고 싶어.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죠. 계속 어쩔 수 없죠. 계속 어쩔 수 없죠. 그걸 끝? 나 저기 1, 2, 3기 때 같이 공부했던 예설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좀 진취적이 조금 좀 행동파야. 그 학생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다른 남자를 만나면 되죠. 이렇게. 또 좋은 남자를 만나면 되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유주야, 어때? 이런 생각은. 저요? 어. 그건, 근데, 사회의 시선이랑 다 반대해서 그런 건데, 또 다른 남자를 만나기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좀 이번에는 좀 괜찮은 남자는. 사회에서 인정하는 남자. 인정한 남자예요. 어. 근데 제가, 근데 제가 좋아해요? 너가 좋아하게 한다면. 한다면? 괜찮지? 어, 네. 그래요. 그래, 유주가 또 안 좋아하면 또 문제가 또 생기겠다. 일단은, 좋아. 첫 번째, 수능한다. 그다음 두 번째,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좀 괜찮은 남자를 만난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우는 어떨게요? 오키 엄마처럼 이런 상황에 처해서 네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깨졌어. 어떻게 할 거야? 어, 깨줘야 돼요? 깨져야 돼요. 사회에서 막, 아니, 안 깨질 수도 있겠네요. 일단 욕한대요. 안 깨져도 돼요. 근데 비판을 한대요. 사람들이 막 바가지로 욕을 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그냥 무시하면, 무시할 거예요? 무시해도 네, 괜찮아요. 근데 감당하겠어요? 네. 감당할 수 있어요? 오, 좋아요. 유주야, 이런 지유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지유는 감당한데, 유주 너도 감당하면 어때? 저요? 어.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으면은, 제가 굳이 감당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좋아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감당하면서까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으면서까지 하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약간, 상대방이 좀 더 마음이 있고, 제가 그냥, 마음이 있긴 한데, 약간, 그냥, 엄청 사랑하진 않는다면은,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얼만큼 사랑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겠네요, 유주한테는. 그쵸. 그렇죠. 지우는 그래도 돌파한다. 정면 돌파. 어쨌든 그렇게 보면 그냥 헤어져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오키 엄마는 지금 24살인가 25살인가 그러잖아. 그죠? 우리 뭐 지우나 유주한테는 뭐 이모뻘, 막내 이모뻘인데 그죠? 굉장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자로서. 굉장히 안타깝다. 안쓰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래요.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음,
여러분들 정리한 거 있잖아요. 어휘 정리랑 그때 지난번에 보내셨으면 안 올려도 되고 지난번에 안 올렸으면 함께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자료 올려주시고 다음 주에는 순환 2대. 순환 2대입니다. 자, 6.25 상위 군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읽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